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그, 제 유튜브 그 채널 구독자가 다 멈춘 것 같아요.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그러는데, 이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은 꼭 지금 먼저 누르시고 지금 시청 좀 해주십시오. 지금 430명에서 딱 지금 그 브레이크 걸린 것 같습니다. 넘다가도 줄다가도 지금 물론 이제 제 영상에 이제 좀 더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럼 마수거리라고 그러나요? 그 430에서 딱 멈춥니다. 아무튼 이 영상 보시면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가입해 주시고요. 또 이미 시청하신 분은 구독하신 분은 주변에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주제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관점, 그리고 하반기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 좀 가져야 되는 관점, 도움될 만한 관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원격 교육 도입 후 영향은, 그러니까 HRD 담당자 입장에서 원격 교육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경영진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설령 경영진의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그 직장에 지금 HRD 담당자 역할 하시는 분 입장이라면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원격 교육이 도입이 된다면 HRD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런 관점에서 원격 교육이 도입된다면 이런 쪽에다 반드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입사 전 교육, 전직 지원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회사 내 직무별 직무 마스터에 의한 코칭, 그 다음에 사내 줌 방송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격 교육을 하려면 뭐 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원격 교육은 시스템 당연히 깔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회사 내 원격 회사 화상 미팅, 원격 그 근무자들 간에 그 화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설치를 만약에 원격 시스템 부분을 도입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원격 미팅, 원격 회의를 위한 시스템 부분, 하드웨어 부분이 먼저 그 필요성이 클 거고요. 그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교육에서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요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창하게 그런 원격 화상 그 시스템 부분이 구축 안 되더라도 HRD 담당자 입장에서 원격 교육에 필요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면 아무래도 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HRD 담당자가 원격 교육에 대한 도입을 한다면은, 영향받는다면 아무래도 사내 강사에 대한 사내 그 강사를 활용한, 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든, 일단 회사 내엔 그 HRD 담당자 입장에서 주관이 되는 줌을 통한 교육, 줌을 통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되고,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또는 뭐 역할을 HRD 담당자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HRD 담당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줌 시스템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하드웨어 상에서 구현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숙련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원격 교육,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할 경우 필요한 하드웨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얼마큼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유튜브에 가시면은 유튜브 동영상 중에는 줌 회의법, 줌 교육, 줌을 활용한 교육, 또는 줌 사용법, 이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자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는 이미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거에 뭐 어렵진 않죠. 문제 필요한 하드웨어 부분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알 필요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나중에 다룰 거고요. 지금은 원격 교육을 위해서는 일단 HRD 담당자가 지금 당장이라도 개인 차원에서라도 줌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화상 원격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부서 내에 두 사람 간에 어떤 주고받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사용법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줌 회의법, 줌을 활용한 뭐 교육, 원격 교육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유용한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동영상들이.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 여건이 된다면 꼭 해야 될 교육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입사 시점 전까지 합격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입사하기 전까지 요 기간, 입사 전에 대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큰 기업들은 사실 요 기간에 리텐션이라고 해서 확보하는 차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 확정의 통보받은 사람들이 채용하는 시점까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매우 중시해 왔습니다. 사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경력 입사자든 신규 입사자든 합격 통보를 된 합격자로서 통보가 된 최종 인원이 100이라면 과연 몇 명이 첫 출근 날에 다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세무입니다. 그래서 리텐션을 위한 관점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주로 이제 HRD보다는 HR 관점에서 리텐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죠. 근데 HRD 관점에서도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을 통해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원격 교육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리텐션 관점에서 뭔가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전, 그래서 굳이 한 공간에 지금 없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아직 아닌 그런 입사 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건 불러 모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 곳곳에 있으니. 이런 경우라면 원격 교육 방식으로 리텐션에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리텐션 시점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직에 있다면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 입사 전에 대한 리텐션 프로그램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컨텐츠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좀 악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가능하네, 그리고 굳이 모여도 가능하네,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것이 크다면 저는 시도할 만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한 소개, 조직 문화에 대한 거,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한 거, 또는 Q&A 등등 입사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준비될 사항들, 또는 회사의 궁금증에 대한, 또는 입사가 잘했다는 그런 쪽에 확신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부분들은 원격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입사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입문교육 또는 부서 내 OJT 때 한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단 정규직뿐만 아니라 인턴십, 그러니까 인턴 직원에 대한 채용의 입사 전 교육, 이때도 저는 유용하다고 보고요. 경력 사원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력 입사자들을 되게 소수로 오기 때문에 입사 전에 또는 입사 후에 사실 인원 변동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적은 인원이 왔을 때 집합교육으로 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근데 입사 전이라면 소수인 경우 원격 교육을 통해서 리텐션을 한다는 것 또는 교육적 활동을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원격 교육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면 꼭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리얼타임으로 라이브로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이미 녹화된 동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또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들지 않고 현존에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리텐션 프로그램으로서 이 원격 교육,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줌인데요. 줌을 활용한 원격 교육은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원격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거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은 줌이 아니고요. 영상 촬영에 필요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던데
이게 좀 다처리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 공간에 있지만은 다양한 화면을 전환이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줌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요 소프트웨어는 그 영상 촬영에 조금 레벨 어드밴스드 되는 어떤 영상 그 편집 기능, 그 프로듀싱, 그 여러 가지 채널을 이렇게 믹싱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거라 일단은 줌을 활용한 원격 교육에 대한 니드가 완전 크니까요. 그 부분을 다 마스터한 다음엔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듀싱 프로그램을 이용한 원격 교육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원격 교육, 줌을 활용한 원격 교육을 한다면은 저는 회사 규모 불문하고 그다음에 업종 불문하고 퇴직을 확정이 된 사람, 퇴직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퇴직 준비하기 전, 지금 보면 이제 그 10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전직 지원에 대한 그 제도적인 것을 뭔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그 퇴직 예정자들, 전직 지원 대상자들은 한 곳에 모은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 모여야죠. 하지만 굳이 모이지 않더라도 교육이 가능하다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굳이 만나지 않고 원격 교육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줌을 활용한 원격 교육은 전직 지원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직 지원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한결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구조화된 다양한 그런 자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전직한 사람을 활용한, 전직에 성공한 퇴직자를 활용한 어떤 그 인터뷰,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뭐 가능한 거고요. 또는 회사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이 뭐 대화를 하면서 Q&A 형식으로 해서 전직 지원에 대한 성공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방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전직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교육을 할 때 이와 같은 그 원격 교육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특히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 있다면,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 퇴직 예정자, 전직 지원 대상자가 있다면 원격 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활용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교육.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업종이 생명, 그 보험 쪽이라면 반드시 취될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도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사 전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를 입사 후에 회사의 그 직종에 맞는 전문적인 그 직무 교육을 위해서 무슨 스쿨 해서 또는 뭐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뭐 자격증 취득반, 이런 식으로 합숙 집합 교육으로 많이 고정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장년 동안. 뭐 일부는 뭐 출퇴근식으로 하기도 하고 일부는 합숙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과연 모여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이 교육은 없애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없애지 못할 겁니다. 왜? 회사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 취득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원격 교육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미 원격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까지 오픈된 것이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뺀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외부 교육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실제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를 사내 강사로 활용해서 교육장에 모여서 배우는 게 최고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내 강사를 활용한 원격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장점은 굳이 전국에 모여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전국에서 모여서 한 곳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중에,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장기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근무지에 있는 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또는 근무지에 있는 자기 사무실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하루 전체를 빼내는 것보다는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시간대를 활용한 교육도 가능할 거고요. 물론 그 재택근무를 하면 집에서도 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방식은 회사에서는 이제 집에서 시청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근무 중에 할 거냐, 근무 중에 자기 사무실에 쓸 거 아니냐, 아니면 별도 근무하는 곳에 별도 회의실에서 할 거냐, 이런 나름대로 어떤 가이던스를 정해서 한다면 저는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무교육, 주로 이제 직무교육이 되겠죠. 이것도 원격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논리를 친다면은 그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캐스케이딩 방식의 그 원격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실 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캐스케이딩, 조회 시간 또는 뭐 그 일반적인 메시지 전달, 이런 쪽의 그 교육적 교육, 그래서 어떤 인식의 변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뭐 강조하기 위한, 인식을 변해주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라면 사실 원격 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사조차도 한 곳에 다 모이지 않고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원격 교육은 정말 필요한 시점에 즉시성, 그다음에 강사조차도 굳이 모여야 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 낭비 요소를 많이 제거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1차적으로는 뭐 그 캐스케이딩 방식, 일방적인 교육 방식도 뭐 가능한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는 거거든요. 합숙이 안 되니까. 모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할 거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원격 교육이 좀 도움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컨설팅을 하거나 공개 교육을 할 때 HR 담당자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어, 부서마다, 단위 부서마다 그 직무의 가장 베테랑을 직무 마스터로 우리가 칭하고 선정을 하고, 이들에게 일주일에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 1시간을 할애를 받자. 그리고 그 1시간만큼은 강사 역할을 해주자. 근데 강의 방식은 코칭 형식이다. 뭐를 통한? 핸드폰이나 또는 카톡이나 또는 이와 같은 화상을 통해서. 그래서 회사 내부의 그 직원들이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서 문의를 하면 그 문의에 대한 것을 대응해 주자. 주로 뭐 전화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근데 이제 화상회의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화상을 통한 뭐 코칭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자.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예요. 그래서 재택근무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 직무 마스터, 단위 조직의 직무 마스터로 선정된 사람한테 뭐 근무지든 또는 뭐 재택근무이든 이런 기간을, 또는 뭐 재택근무 그 요일에 직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리퀘스트죠. 뭐 전화를 하든 또는 뭐 카톡으로 하든 아니면 이렇게 뭐 화상으로 요청이 있든 이럴 때 대응하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본다면 통상적으로 그 문의 같은 거 옵니다. HR 실무에 대한 문의를 이제 불특정이죠. 미리 사전에 예약도 안 돼 있었어요. 그게 대래 전화 옵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면은 뭐 거부할 수가 없죠. 그 왜 전화한 그 궁금한증 이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 보니까 한 2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15분에 20분 정도. 그리고 또 이게 마치 그 교육의 한 덩어리로 치면 우리가 시간을 한 15분 분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되게 15분 아닙니까? 또 잘 알고 있는 해외판, 해외 있죠. 그 테드. 되게 15분에서 18분 사이입니다. 따라서 개인 1대1로 15분 내지 20분을 할애한다면 직무에 관련된 궁금증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시간이면 한 3사람 정도 이 부분을 직무와 관련되는 리얼타임으로 라이브로 소화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자격증 취득 교육하고 좀 같으면서도 좀 다른 건데요. 자격증 취득 교육이라면 이미 대상자 정해져 있고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직무 마스터, 뭐 전화를 통하든 원격 화상을 통해서 하든 이런 부분은 불특정, 아직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물론 사전에 뭐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비공식적인 인포멀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되는 그런 하나의 활동으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은 사실 필요한 교육이었는데 집합교육으로 하면 더 좋은데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안 할 거냐? 해야 된다면 모이면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원격 교육, 화상 교육을 통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럼 몇 가지 추천드린다면은 입사 전 리텐션 프로그램, 입사 전 교육 이럴 때 한번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전직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면 퇴직 예정자 또는 이제 전직 지원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이미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근무지 또는 뭐 재택근무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무교육 그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꼭 화상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 각 부서에 단위 부서에 직무 마스터 정해서 이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하루 1시간 정도 일주일에 1시간 특정 요일에 1시간 정도를 할애 받아서 직무에 관련되는 리퀘스트 한 사람들에 대해 풀어주자. 인당 20분 범위로. 근데 지금은 이제 줌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다.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려면은 사내 줌 방송이라는 위한 시스템 부분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일단 개인 차원에서 줌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익숙해지면 이걸 활용한 교육이 없을까? 이걸 활용한 어떤 교육적 활동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접근해 본다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의 관점을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한번 여러분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어떤가 좀 싶습니다. 어때 좀 도움되셨는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줌은 아닙니다. 다른 프로듀싱, 방송의 프로듀싱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활용하는 거고요. 좀 임팩트는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줌에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시도 중이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줌은 아직 줌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공개 교육을 하고 있진 않는데 지금 곧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교육에 대한 거는 이미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영상 교육은 이미 한 4개 과정으로 해서 있고요. 5시간짜리 분량으로 한 2개. 지식 창업도 5시간 분량. 그 다음에 강의 기획 5시간, HLD 5시간. 성과 관리는 각각 2시간 반 정도 분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고 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전자칠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자료가 대형 TV를 통해서 비춰지고 뭐 거기서 화면 보면서 이제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걸 이미 하고 있고요. 줌을 통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토의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게 마스터링 된다면 이미 집합교육 통해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줌을 쓸 수 있는 영역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는 유튜브 동영상만큼은 줌이 아니라 저만이 갖고 있는 별도의 그런 프로듀싱 프로그램 써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뭐 화면이 안 나오는 거고 제 동영상에 이거는 동영상에 제 화면 자료에 제 동영상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 뭐 TV 같은 거고요. 나중에는 판서도 이 전자칠판도 있지만은 판서 부분에 대한 것도 뭐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판서할 수 있는 판서를 통한 접근 방법도 여러분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판서가 아주 편한 게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상하게 오늘 430명이 뚫기가 쉽진 않네요. 조금 한 2주 정도 지금 버티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에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되었다면 좀 널리 전파 좀 해주시고요.
그럼 또 저한테 힘이 되고요.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에게 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